네, 시험 보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잘 시험 친 것 같고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오후에 시험 봤잖아요. 최초로 있는 일이라서 아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힘든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우선은 시험 보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각설하고 바로 시험지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시험인 만큼 예상했던 결과가 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것만큼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조금 다르다. 근데 그 시험을 보는 부분 스타일을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학생들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험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거를 적응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봤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멘탈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서 들어가고요. 근데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 내용이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다음 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틀렸던 유형들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안 틀려야 되냐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중간고사 기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년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들, 특히나 인명여고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여기 평가 항목, 그리고 평가 문항 분석,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배점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선다형이 20문항, 서술형이 6문항, 그리고 선다형 70점, 서술형 60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선다형은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하하 뭐 중중중중중중 요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우리 서술형에서는 상위권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 여기 상위권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변별력 문제,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을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 단어,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다 주고 하는 게 아닌, 단순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주고 제시 단어를 주고 어형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부분이어서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이제 우리말 번역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제시된 단어를 조금 더 덜 준다거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요. 또 이번에 1학년 1학기 우리 중간고사기 때문에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인명여고 시험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서술형 6번 같은 경우는 어법 찾는 건데 요거는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법 이 5가지, 그래서 각 1점씩 나오는 거는 매년 똑같으니까 요 서술형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임명여고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가 적게 나오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이듯이 9번, 10번, 11번 다 어법 문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6번도 완벽하게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총 위에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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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5개. 그래서 총 20개의 어법이 출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법 출제한 것들은 뒤에서 보겠지만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하고 다른 점은 중학교 영어는 한 과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이제 어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안다라는 가정 하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같은 과목은요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해서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부터 Z까지 영어에 대한 어법에 대한 것들을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여기서 나왔듯이 what that이다 혹은 뭐 almost of, most of다. 그럼 almost of, most of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내신 대비를 혼자 했을 때 이 almost of랑 most of가 문제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를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이 전체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가 조금 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리켰을 때 한 2등급 이상 학생들 정도 돼야지 야 왓댓이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선생님 왓은 뭐 어떤 게 있고요 대에서는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뭐 요 어법에 대한 자세한 문제 풀이는 우리 다음에 시험지 보면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볼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면은 객관식에서 벌써 점수가 10점 이상 나가고요. 주관식에서도 10점 이상 80점대가 안 나와요. 70점대가 나오고 70점대면 4등급이에요. 4등급. 70점대면 4등급이기 때문에 임용여고에서 영어 내신 성적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영어 시험은 또 특징이 교과서에서 4문제, 객관식 4문제, 서술형 3문제,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5문제, 서술형 3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부교재가 좀 포함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부교재에서도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객관식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50점 이상 득점하기가 쉬웠다. 오케이. 근데 객관식을 암기를 했었던 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 낱말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빈칸 문제가 낱말 문제가 왜 어렵냐면 요거는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학부모님들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학생이 이걸 다 외웠어요. 어머니께서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학생이 중학교 때처럼 시험 문제를 다 외워가지고 지문을 다 외워가지고 지문을 외우기 정말 어려운데 다 외웠다고 칩시다. 외우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작년에도 외워가지고 100점 맞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외워가지고 100점 맞는 학생하고 왜 우리 아이는 근데 외우면은 100점을 못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빈칸 낱말 문제는 같은 유형인데 일단 빈칸 낱말이 그 빈칸이 똑같이 출제가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love you so much가 이렇게 빈칸이 나왔으면 밑에 I love you so much를 나오면 되는데 I love you so much가 아니고 다른 말이 나온다고요. 다른 문장이 나와요. 이걸 뭐 수동형으로 바꾼다던가 단어를 바꾼다던가 문장의 어형을 바꾼다던가 형식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게 나오고요. 낱말 같은 경우도 러브라고 아까 했으면 뭐 러브가 그대로 러브로 나오면 좋은데 이 러브가 다른 말로 바뀌어요. 뭐 사랑한다 뭐 like라던가 뭐 이런 다른 단어로 대체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단어 싸움, 그때부터는 문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만 가지고는 이 빈칸하고 낱말 문제를 실제로 맞출 수 없다. 저희가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몇 명이 있어요.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칸이라던가 낱말이 영어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 문제는 거의 못 맞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다 암기를 했더라도 100점을 못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목, 주제, 요지 요 지문도 마찬가지로 밑에 선다가 영어로 나올 때 가장 어렵고요. 한글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급 강사 전문 강사 그러니까 임명요고 특히나 임명요고만 전문으로 하는 강사 선생님이 임명여고 선생님들의 그런 그 요지 파악 방식이라던가 출제 방식을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 시간에서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야 되고요. 또 요거를 한글로만 하면은요, 한글로 하면 애들이 좀 맞춰요. 학생들이 좀 맞추는데 영어로 했을 때 아이들이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지문도 꼭 수업 시간에 저희가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은 아까 말했듯이 중하 정도 난이도로 될 거예요. 문장 수서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단순 배열 문제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쉬웠어요. 이런 것들 틀리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고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동영상 찍었을 때 시험지를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라고 예측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영상을 하나 더 찍을게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임명여고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이 30점이나 되죠. 그래서 서술형을 다 틀린다라고 하면은 70점이고요. 이 70점을 맞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등급이에요. 아이고 웃어서 죄송해요.
4등급이에요, 4등급.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서술형 다 못 쓰는데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쓰는 애들이 아까 말했던 4%, 7%, 12% 정도 애들. 그러니까 전교생의 한 20% 정도 애들이 서술형 한두 문제 꼭 맞추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객관식을 다 맞춘다라고 해도 3등급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다 맞는 수준이어야지 1등급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이 불가능하고요. 우리 1학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기숙사반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기숙사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을 집에서 나올 수 있어가지고 토일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렇게 해가 종합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이제 그 학생들도 가리키다 보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는 객관식에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서술형에서 문제가 되죠. 서술형을 얼마나 선생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암기시키게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암기가 안 된 문장이 나왔을 때도 본인이 이거를 유추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요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이제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요 문제에서 똑같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까 말했듯이 I love you so much면 I love you so much가 그대로 출제가 되면은 그리고 I love you so much에서 so 나오고 뭐 love 나오고 I 나왔으면은 요걸 유치해서 쓰는 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한글 번역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게 단어가 바뀌어요. 단어가 바뀌고 문법이 바뀌고 어형이 바뀌고 3형식을 4형식으로 바뀐다거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3형식에서 4형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형도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컨트리뷰트가 나왔는데 이 컨트리뷰트를 컨트리뷰팅이나 투 컨트리뷰트나 컨트리뷰티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봐도 there is 뭐 there를 빼고 유도 부사니까 is, contribute, make 뭐만 나왔어요. 동사만 나왔어요. 그럼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끊어서 어형을 문장의 형식을 생각해서 문장을 쓸 수 있는 그 문제를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라는 과목은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암기만으로는 3등급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과목이에요. 요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우리 임용여고 전문으로 하는 임용여고만 하시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걸 찝어주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그 실력을 기를 수 있게 방학을 통해서 혹은 좀 길게 보여서는 우리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우리 또 내신 기간 끝나면은 이제 모의고사 공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서술형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서술형을 쓸 수 있는 그 공부를 얼마나 잘 봐주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혼자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어 선생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임용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찍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 홍보도 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임용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찍는다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어라는 과목도 그렇고 수학이라는 과목도 그렇고 국어라는 과목도 그렇고 이게 모든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만으로 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행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기에 기댈 수밖에 없고요. 암기에 기대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는 저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봐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라는 거는 언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험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많은 이제 구조를 알고 시험 대비를 하는 학생들보다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 시간 투자 대비 아웃풋 점수가 나오는 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시간을 줄이고 다른 과목을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시험 성적이 한두 문제를 더 맞춰서 등급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술형 600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에서 지금 냈던 문제 요거 플랜트라던가 샌딩 그대로 나왔죠. 프로그램들 그대로 나오고 요거는 뭐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골랐던 거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저기 나왔던 부분들 R2G로 바꾸는 것들 요런 것들은 이미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교과서인데 교과서가 또 네과나 되잖아요. 이 네과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체크해 줘야 되고 이거 이제 가리킬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뭐 what이 나오면 that이 나온다. 뭐 여기 플랜트가 was 플랜트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가 안 됐을 시에는 자기 어형이라든가 어법을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시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또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말한 것 같은데요. 임용영어 영어 시험은 이번이 가장 쉬웠어요. 이번이 가장 쉬웠고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매년 그래왔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가장 쉬웠고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요. 이거보다 쉬운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되고 하나 더 시험 문제 출제를 어렵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2학년에 많이 포진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1학년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시험이 출제된 감이 또 이번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니까 또 쉽게 출제된 감이 있는데 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시험 대비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 확장이장이네요. 7월에 학원이 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워져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3층 4층 이렇게 쓰기 때문에 중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겹치지 않고요. 고등학교 또 인명여고 애들만 딱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고 또 인테리어도 새로 여학생들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게 이쁘게 저희가 아직 그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인테리어도 이쁘게 하고요. 또 스터디룸도 꾸며놨어요. 한 열댓 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스터디룸인데 이렇게 바텐으로 딱 짜져 있고 또 이렇게 앞에 충전할 수 있는 이렇게 콘센트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멋있게 꾸며놨으니까요. 뭐 학원을 등록하고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일단 구경 한번 오시면은 전 정말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명여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올 초 작년 후반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이제 상담을 해드렸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어디냐면은요. 새로 옮기는 여기요. 여기 충남 도민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학원인 거. 여기 인명여고 보이죠? 가까워요. 훨씬 더 가까워져. 이만큼 우리 지금 원래 여기니까 이만큼 가까워져. 몇백 미터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금방 오실 수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이고 막 CCTV 있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안전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위치 선정을 한 거니까요. 한번 꼭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블로그 보시면 여기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있거든요. 전화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그러면 카톡 주세요. 카톡으로 저희가 충분히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학원에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인명여고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명여고 전문학원 뉴드림학원입니다.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영어 내신 기출 분석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봐주시고 또 기말고사 시험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